지방선거 이제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민심은 어떤가? 오늘 나온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어제 나온 MBS 또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갤럽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갤럽 잘한다 66, 잘못한다 24. 어제 나온 MBS는 잘한다 67, 잘못한다 24.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다, 긍정이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갤럽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MBS는 엠브레인 퍼블릭이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도 같이 했고요. 3월 9일부터 사흘 동안 했고 무선 전화 면접 10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이야기.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떤 게 있을까요? X 뭐 주가는 최근에 또 이란 이 중동 정세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뭘까? ESC. 바로 이제 경제가 한 70%, 80% 예. 차지하거든요. 이 이코노미. 그다음에 S가 외교안보, 시큐리티. 마지막으로 C,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한국 갤럽 조사의 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예. 그대로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S, security, 외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통인데 부동산도 경제로 묶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직전 조사보다는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부동산 여론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유리하게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부동산 잘한다 이러면서 긍정평가 받았던 적은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6%로 한국갤럽 최고치를 기록한 건 기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항마가 없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해서 SNS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경제는 코스피, 우리 조영진 앵커 말씀하셨던 예. 대로 부동산도 실제 효과가 3년 뒤에 5년 뒤에 건설 경기가 10년 뒤에 어떨지는 몰라. 지금 당장은 대통령의 여론에 솔깃합니다. 아파트 값 좀 내려간다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진정 국면, 하강 국면을 보이네. 뭐 이런 게 있었죠. 매물 나온다고. 예. 예. 이러는 게 이제 또 어떤 한 기사는 뭐 20억이 떨어진 아파트도 있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세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ESC, 경제, 부동산도 들어가고 외교, 안보, 소통인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기세를 끌고 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항마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또 제1야당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봉진 대표님 혹시 이 분석과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예.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정률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20% 중반까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한다. 예, 긍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꽤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임 초기 대비 긍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 흔하지 않죠. 한 번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제 정상회담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80%가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대통령 긍정률이 6개월 이내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지 이와 같이 계속 유지되다가 높아진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배 소장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정책은 긍정 이유나 부정 이유나에서 모두 다 언급량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민생이 가장 위에 상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따진다면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영향이 아니다 이건. 대통령 긍정률이 높고 부정률이 낮아진 이 현상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꾸준히 신뢰감을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 인상. 그렇죠. 예. 그런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예. 더군다나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전국 지표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67인데요. 대통령 신뢰도, 국정 신뢰도가 또 66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통령 후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보면 갤럽 이번 조사에서 충청권 조사. 예. 그게 지난주에서는 65 긍정이었습니다. 이번에 71입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충청권이. 그러면 충청권은 지금까지는
아주 가장 큰 격전지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싸울 때.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을 가지고 후광 효과를 입은 여당 후보들이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이거는 격전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점 텃밭화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오히려 또, 볼 수가 있는 거기까지도 갔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X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의 방식, 알게 모르게 기자들도 국민들도 그 X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생각을 접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소통 8%로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통을 잘한다는 건 계속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 속도감에 영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소통해서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가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를 실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X라든지 SNS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혀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게 트럼프도 X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그렇죠. 본인의 그 SNS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대통령 평가할 때 소통이 부족하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봐야 소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세 상황에서는 어떤 게냐 연령대별로 30대나 70대 이상에서도 자주 이게 SNS 소통을 하니까 소통을 많이 하네? 그럼 지역적으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주로 지방이거든요. 충청, PK, TK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니까 소통이 잘 되네.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전면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른바 이 소통 갈증, 소통 가뭄을 좀 해소하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는 또 우리가 차차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쭉 시간이 쌓이면 그때쯤 아마 국민들의 또 총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전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한다고 한다면 기자들, 언론이 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장관이 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국민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뭐 새로운 어떤 형태로 보면 또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